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저자와의 만남, 돈 되는 호기심이라는 이 책을 쓰신 우리 저자분 최수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 최수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게 부를 향한 첫걸음, 돈 되는 호기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30년간 은행에서 또 일을 하신 경력도 있으시고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94년도에 하나은행에 입행을 해서 30년간 금융생활을 했었고요. 10년 전에 제가 스스로 퇴직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하다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이었고요. 블로그 이런 글 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책을 한 권 출간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부자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거에 호기심을 잘 갖고 있더라. 근데 그게 특히 돈이 되는 쪽의 호기심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연구하고 메모도 해놓다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무설계사로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은행 근무를 30년 이상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자들, VIP들 많이 만나셨고 그분들의 이제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네, 많이 파악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 책을 이게 타이틀을 보고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부를 향한 첫걸음, 돈 되는 호기심. 이 돈 되는 호기심 참 궁금합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돈 되는 호기심을 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라는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관심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나 활동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심화 발전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호기심은 내가 처음으로 무엇인가 접했을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욕구. 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네, 맞습니다. 네.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두 개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돈 되는 호기심은 내가 금융상품이나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그 재테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특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회사 내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의 가치를 좀 증대하고 능력을 향상시켜서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이직을 했을 때 또 몸 가치가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돈 되는 호기심의 큰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돈 되는 호기심을 가져라. 이게 이제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부자들은 대부분 딱 돈 내는 느낌이 들면 바로 질문을 시작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뭔가 자기 질문하는 거. 이게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 돈은 나 종잣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소비를 하는데 소비에서 혹시 낭비되는 건 없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때 부자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월급이나 현재 생활에 되게 안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돈 되는 호기심에 작아지죠. 현실이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한 내 꿈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가 정해졌을 때 돈 되는 호기심은 강해지는 거고요. 돈 되는 호기심이라는 게 돈을 모으는 과정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다 통틀어서 하면 되는 거라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은행에서 많이 만난 사람들이 투자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단 부부가 같이 했을 때 미래 설계가 잘 되더라.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갖기를 원한다면 돈 되는 호기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되는 호기심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누군가 채권으로 돈을 벌었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건 남 얘기야 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었지라는 내가 궁금한 게 딱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자들이 습관이거든요. 그게 생기게 되면 관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화 있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인가 자꾸 질문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걸 저는 책에서 호기심의 삼총사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부자를 보면 저분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좀 궁금하고 좀 뭐 묻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돈 되는 호기심을 지나치면 후회가 남는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후회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혹시 행동을 하셨나요? 후회를 그런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각오를 한다든지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후회하는 거를 습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후회도 사실 보면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당장 나 이거 잘못했는데 오늘은 깨닫지만 내일 가면 뭔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걸 안 하려면은 내가 약간 과거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노트에 잘 적어놓는 편입니다. 후회한 그 포인트에 대해서 메모를 해주신다.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메모를 이제 어떤 행동으로 옮겨갈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행동을 할 때 뭐 미래가 중요하죠. 그리고 좀 절실함이 있다면 행동을 옮기기가 좀 편한 거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좀 많이 보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까지만 생각을 하고요. 진짜 마음속에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되는 호기심이 이제 확장이 되면 일이 즐겁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직장에서 진짜 인정받고 싶을 때 그 돈 되는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과거 선배님들이 하신 업무를 답습하는 경우가 처음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본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50% 정도는 거기서 멈칫거리고 그냥 그거 계속 답습하면서 평생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돈 되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내가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주변에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관찰을 통해서 내가 창의력을 이제 갖게 되는 형상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 호기심들이 계속 또 다른 호기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면 내가 소통 능력이 좋아지고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그냥 인간관계도 좋아지죠. 근데 더더욱 좋아지는 건 업무 능력이죠. 그 업무 능력이 좋아지면 나의 가치가 향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장 내에서도 이게 돈 버는 거와 직장 생활하는 거가 별 다르지 않다. 그게 한 개의 묶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걸 별개의 묶음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 개의 묶음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좁은 직장 내지만 어쨌든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선순환을 만드신 거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호기심에 질문을 다하면 해답이 생긴다. 또 이제 질문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호기심이 뭔가 딱 생겼을 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돈 벌었구나 라고 그냥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돈을 벌었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제가 뭘까? 나는 노후는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은 뭘 할 건? 내가 뭘 할 거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내가 뭘 할 거를 결정을 하면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요. 우리가 해답만 가졌다고 결과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곧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해답과 실행, 이렇게 해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약간 게으름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질문과 탐구를 하다 보면 해답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게으름지 않고 해답을 잘 찾아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와 달라진 나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보면 이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변화를 하려면 무엇인가 자기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금융 목표면 금융 목표,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현재의 나를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게을렀는지, 계획성이 없었는지, 약간 소비가 조금 지출이 과다했는지 이런 계획성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걸 적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서 독서를 해본다든가 아이들 적금 통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이렇게 변화된 나를 적어보는 것, 그리고 그 변화된 나를 적은 것을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살펴보면 확실하게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것만 적으면 조금 서운할 수 있으니 나한테 용기를 주는 걸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나 이거 성공하면 나한테 애플워치를 선물할 거야. 이런 방법도 있을 거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I can do it.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어제와 달라진 내가 또 미래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그런 액션들을 정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실행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나를 어떤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개선된 나를 찾는 거죠. 잠자는 호기심을 깨워야 첫걸음이 시작된다. 우리가 보통 돈 되는 호기심도 마찬가지고 일반 호기심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계기가 있거나 동기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데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내가 뭐 하고 싶어도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러면 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책도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좀 유연한 자세로 우리가 경험을 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남들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이걸 깰 수 있는 유연함, 남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스스로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배움을 통해서 잠자는 호기심을 깨우면 내가 부자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 중에 성실함도 중요하고요. 자, 지금까지 월급 생활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는 건 내가 현재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소득이 있다는 것 곧 내가 안주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월급에 안주하는 순간 사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월급을 평생 영원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월세일 수도 있고 연금일 수도 있고 배당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월급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꿈꾸는 거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나중에 제가 그 강의 같은 거 가끔 가면은 예전에 그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후에는 늦지 않게 빨리 지금 의사결정을 했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작가 가야 게이츠라는 사람이 돈을 낳은 법칙이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딱 여기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부자들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 한다는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거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재테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투자할지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할지 몰라서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현재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부터 무엇인가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관심 없는 노후 그대로 두어도 될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100세를 넘어서 120세들까지 갈 수 있고 은퇴는 60에 불가능하고 지금 뭐 70을 넘어서 80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또 저희 나라는 또 노인 빈곤이 되게 높은 편이고 그래서 누구나 노후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노후는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은 삶의 여유가 없다. 근데 삶의 여유가 없다고 노후 준비를 안 하면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르서 좋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포트폴리오 원칙을 만들어라.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포트폴리오의 원칙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분산 투자의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결혼 자금 등 아니면 뭐 자동차 구입, 주택 구입 등 목적적에 맞는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모든 거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것, 뭐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너무 주식에만 올인하지 않고 주식과 금융상품, 펀드, ETF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넣는다고 한다면은 돈을 잃지 않고 잃더라도 적게 잃고 벌더라도 많이 벌을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리고 돈 되는 호기심을 기록하고 구체화하라. 아까 이제 메모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와 좀 연이어서인데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거가 메모를 하고 기록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메모를 했던 거를 가끔 펼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고 읽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행동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가 이게 바로 돈 되는 호기심을 가지고 결과물을 좋게 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노트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와 인생은 바뀌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항상 메모하고 기록해서 행동에 옮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이미지화하기. 우리가 보통 타이핑
마케팅으로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지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부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꿈을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미지를 떠올리면 나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그게 곧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인맥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예,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뭐 직장을 하면서도 많이 만나보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일단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명함을 받고 다음날 내가 어떤 인사를 할 것이냐. 뭐 보통은 명함 받고 그냥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스몰톡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데모 전문가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열심히 만나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고 데모 전문가들 옆에는 또 다른 데모 전문가들이 있고 부자들 옆에는 또 부자들이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거를 링크라고 하거든요. 지금 세대는 링크의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의 링크를 타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 사람까지 내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 이게 저는 인맥을 관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실천으로 성공을 만들어라.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할 때 가장 한 몇 번째 쓴 글 중에 하나가 스몰 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하다 보면 큰 변화가 오는 것이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성공을 하게 되면 큰 성공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작은 성공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 그 다음에 세부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하나씩 행동하는 것.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돈 되는 호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금융 지식을 계속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돈 되는 호기심을 강하게 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가 있어야지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가 의지가 강해지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목표를 갖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일단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실현 가능도 해야 될 것이고요.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장단기 목표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이나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재무 설계사로서 재무 컨설팅 하실 때 가게에 이제 재무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장단기 이렇게 목표별로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호기심 노트 한번 실제 케이스는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뭐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느냐라고 좀 의문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뉴스에서 채권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잘 모르면 호기심이 하잖아요. 채권이라고 그냥 간단히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 적은 이유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나는 왜 채권에 돈 많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줄 알았는데 이 채권을 왜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지? 라는 걸 적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뭘 궁금해하는 걸까? 뭐 채권과 금리의 관계인가? 채권도 좀 안전한 채권은 혹시 있는 건가? 소액을 가진 사람도 투자가 가능한가? 이렇게 궁금한 거를 질문을 던져놓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할 거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유튜브를 볼 것인지 뭐 책을 통해서 볼 것인지 내 주변에 전문가들을 만나서 좀 상담을 해볼 것인지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돈 되는 호기심 책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일부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수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